양말을 꿰매 신는 겁니다. 해보셨나요? 저는 양말은 아니고 긴팔 옷이 찢어졌을 때 그 팔을 자르고 반팔로 만들었어요. 여러 명이 어쩔 수 없이 커피숍을 갈 때가 있잖아요. 네. 누가 사지 않고 이제 각자 낼 때 아, 그때 저는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이 지갑에도 도움이 되는 생수 사 먹는 걸로 대체하기도 했고. 생수 파는 데가 있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하죠. 좀 부끄러움 무릅쓰고 친구들 얘기하고 나와라. 밖에서 기다릴게. 안녕하세요. 적은길입니다. 제 채널의 최다 출연자 김미안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는 아시죠? 그 40대의 좋은 점, 중년의 장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김미안 작가의 신간인데요. 돈독한 트레이닝. 여러분, 중년도 돈은 엄청 중요합니다. 아시죠? 네. 그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돈독한 트레이닝은 돈에 대한 트레이닝이죠? 모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떻게 쓸 것이냐.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또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어떻게 모아가는지,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지만 그래서 결국 이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돈터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작은 부자들, 여기 정은길 언니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짠테크를 맡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뭐 대단하게 몇백억 부자들은 아니지만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고 자기 일상을 잘 꾸리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일단 김현 작가님 하면은 이 돈과 관련해서 유명한 게 연소득이 480만 원이었다. 네,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네요. 그 꼬리표가. 네.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 건가요? 40만 원인가요? 그렇죠. 그게 2018년도 저 연소득이었는데요. 실제로 2018년도 소설가들의 평균 연소득이 1200 얼마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저는 못 미치는 거였지만 월에 꾸준히 40만 원이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그때 드라마 계약을 하면서 받았던 그 계약금 그거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죠. 네, 김현 작가님이 원래 드라마 작가로 발을 담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계약금 480만 원을 받았다가 이제 연소득 480만 원이라는 거에 은행원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네, 서로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고 여러분 한번 특히나 프리랜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연소득 증명서를 떼보시길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받았다는 것들이 딱 확실하게 이렇게 숫자로 찍히면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게 안 되겠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거를 저는 그 연소득 증명서 지금도 저는 그걸 프린트 해놓은 거를 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때 이제 김현 작가님이 자각을 하고 이 연소득을 월소득으로 만들겠어 라고 결심을 합니다. 네. 얼마 만에 기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죠? 처음부터는 월소득으로 만들겠어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월에 뭐 500만 원, 6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란 저는 스스로 생각도 못했고요. 근데 일단은 이 상태에선 조금 벗어나자 생각으로 해가지고 다시 38살에 늦깎이 아르바이트생이 돼서 치과에 처음에는 180만 원. 그다음에 주식도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남들보다 항상 저는 30분 일찍 출근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치과에 가면은 신문이 있으니까 그거 공짜니까 이제 경제신문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 어떤 기업들을 보면서 조금씩 사보기도 하고 집을 쉐어하우스로. 제가 집을 이제 부천에 조그만한 빌라를 3룸을 샀는데요. 1억 원대로. 1억 원대로. 네, 돈이 많이 없으니까 1억 원대로 샀는데 3룸이잖아요. 3명의 방에 하우스메이트를 뒀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거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썬룸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딱 1년 하니까 월소득이 48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때는 월소득이 1000만 원? 네. 정도. 1년 6개월 됐을 때 908만 원인가를 제가 찍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소득이 많아지고 나서 네.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마음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네. 처음에 1년 뒤에 이 480만 원을 넘었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6개월 뒤로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가 됐을 때는 이건 아니다 생각이 저의 이 몸과 정신을 다 갈아 넣어야지 벌 수 있더라고요. 월 1000만 원은. 진짜 눈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항상 빨간데요. 그때는 잠을 4시간 보통 자고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몇 개를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 결국엔 아이덴티티가 작가인데 이제는 돈이 안 되는 일들에 약간 흥미가 떨어지고 친구들이 우리 영화 조그맣게 만들어 볼래 해도 이거 시간 대비 아웃풋이 안 나는 걸 내가 왜 지금 해야 되지? 이걸 자꾸 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했는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나답게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뭐 월천을 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딱 깨달았던 거죠.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돈을 안 벌 때는 아예 안 벌고 네. 돈을 많이 벌 때는 정말 하루에 4시간 자면서 돈이 안 되는 일은 네. 하지도 않는 그런 극단을 치닫고 네.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네.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그거에 관한 이야기 한번 배틀처럼 해볼까요? 네. 나 이렇게까지 아껴봤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항상 날씨를 체크해요. 날씨 앱으로. 왜 하시는 줄 압니까? 우산 안 사려고. 그렇죠. 역시. 그리고 이제 파우치에나 이런 데는 이제 진통제 같은 거. 왜냐면 이제 뭐 생리통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약국에서 사면 그것도 3,000원씩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항상 하나 정도는 챙겨 다니죠. 양말을 꿰매 신는 겁니다. 해보셨나요? 저는 양말은 아니고 긴팔 옷이 찢어졌을 때 그 팔을 자르고 반팔로 만들었어요. 역시 제가 아직 멀었네요. 그리고 외출을 할 때 무조건 이제 어플을 켜죠. 걷기 어플 있잖아요. 그거를 1000보를 걸으면 하루에 100원이 쌓이는데 예전 같으면 이거 뭐 하러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100원이 보통 뭐 또 친구를 만나면 나를 추천해주면 500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커피값 하나가 나와요. 커피숍을 갈 때는 항상 이제 그런 걸로 먹는 거고 그 외에는 집에서 이제 맥심 커피 타 먹거나 그것도 집에서 안 타 먹고 이제 치과에서 회사에서 이제 먹죠. 저는 그런 거 해봤어요. 일단 명품 안 사고 네.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차도 안 사고 그리고 100원, 뭐 50원 이렇게 환경보증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쇼핑백을 사야 될 때 저는 항상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있다가 그 근처 지나갈 때 항상 가서 환불 받았어요. 그걸 주고. 오, 저는 근데 아예 그러니까 장바구니라거나 무조건 호주머니 다 쑤셔넣죠. 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러 명이 어쩔 수 없이 커피숍을 갈 때가 있잖아요. 네. 누가 사지 않고 이제 각자 낼 때 그때 저는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이 지갑에도 도움이 되는 생수 사 먹는 걸로 대체하기도 했고. 생수 파는 데가 있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하죠. 좀 부끄러움 무릅쓰고 친구들 얘기하고 나와라. 밖에서 기다릴게. 저는 옷도 만들어봤어요. 옷도 맡기려고. 저는 그냥 옷을 잘 안 사 입죠. 저는 안 사요. 잘 안 네. 사요. 치과는 유니폼을 갈아입기 때문에 옷이 많이 필요도 없었고 제가 그때 진짜 별명이 단벌 숙녀였어요. 네. 늘 그 딱 노란 파카에 때로는 이제 검정색 파카 이렇게 해서 딱 2개로 겨울을 났죠. 어쨌든 그러한 실행 덕분에 집도 사고 네. 그리고 그 집에서 쉐어하우스도 운영하고 네. 그리고 책도 쓰고 그쵸. 네. 지금은 조금 사 입습니다. 이런 거 한 개씩. 뭔가 친구들이 많이 줘요. 정길 언니도 또 저에게 옷을 한 벌. 옷을 많이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니멀리스트가 유행하기 전부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네요. 네. 옷 사는데 시간 써, 돈 써, 결국엔 또 스트레스 받아. 내가 왜 샀지 하면서 후회해. 이런 자책하는 시간들을 줄이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인 거죠. 이번 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양한 잘 살고 있는 작은 부자 치과 원장님 네.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 그분이 나에게 돈이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한 명언을 남기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치과 원장님은 이제 나이가 올해는 60세가 되셨고 근데 아직도 현역에서 열심히 치과를 그 자리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식 투자를. 그래서 저는 돈 얘기를 할 때 뭐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 이런 쪽을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제 공통 질문이 돈이란 무엇입니까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이란 내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0 전까지는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모두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얘기를 하는 사회는 뭔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회다. 각자의 자리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남은 잉여 자산으로 투자를 조금씩 하는 거지, 자산을 쌓기 위한 투자에 모두가 이게 뛰어드는 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울림이 컸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나를 형성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부자가 됐다. 근데 그 부자가 된 과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거에 만족할 만한 인생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저보다 돈이 훨씬 더 많으신 작은 부자인 그 치과 원장님이 네.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를 해주시니 네. 저도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 꼭 담고 싶었어요. 네. 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보는 책이었지. 솔직히 짠테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난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거. 돈 공부를 하려면 짠테크는 첫 번째 단계로 무조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인 것 같거든요. 절제력이랑 작은 돈 100원, 1000원이 10,000원이 되는 거고, 10,000원이 10개 모이면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짠테크는 가야 되는 건데 처음 시작을.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간은 있어야 돼요. 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네. 없단 말이죠. 저는 한 1년 정도 그 이후는 돈을 조금 썼거든요. 근데 어디 썼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돈을 좀 씁니다.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때나 작은 거지만, 그 다음에 뭐 후배들한테 밥을 산다거나 그런 건 제가 사요. 그 다음에 저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는 꼭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이 인색해지면 부자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에 혼자 부자가 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을 잘 돕고 챙기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네. 아세요? 알뜰함과 인색함의 차이. 남한테 안 쓰는 거? 가 인색한 거, 네. 나에게 안 쓰는 거, 알뜰한 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는 좀 쓰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저는 그 스테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돈도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영상에서도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소개받거나 혹은 내가 일자리를 찾는 과정도 다 사람에게서 온단 말이죠. 네. 네. 어머나 세상에. 이 맨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가 결국 우는 사람에게서 온다. 어머나 이렇게 세상에. 돼요. 어머나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로 일치되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연을 맺은 것들을 또 네. 감사하게 여기면서 네. 이만 인사를 나눌까 해요. 네. 자, 외쳐볼까요? 네. 정은길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